1970년대 초반 자주 국방의 의지만으로 시작한 한국 최초의 잠수정 개발 사업. 잠수함 기술의 원조격인 독일에서 개발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첫 잠수함 건조 사업은 녹록치 않았다. 잠수함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했지만 독자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사업 승인에 난항을 겪은 것이다. 모든 불안과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개발팀 스스로 기술력을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하나하나 실험과 수정을 반복해갔다. 드디어 사업 승인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건조에 돌입하게 된 돌고래 잠수정. 과연 국내 최초의 잠수정 건조에 나선 기술진들은 어떤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으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을까? 한국 최초의 잠수정 돌고래 개발 사업 세 번째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최초의 잠수정 건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한국 최초의 잠수정 돌고래 개발 사업을 주도하셨던 김영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돌고래 잠수정을 직접 건조하신 분이십니다. 전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의 박종건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건입니다. 돌고래 잠수정의 설계와 건조를 주도하신 김웅열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웅열입니다. 마지막으로 돌고래 잠수정의 초대 기관장을 역임하신 임시용 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돌고래 건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6월 16일 이제 드디어 ADD와 이제 코리아 타코마가 이 돌고래 잠수정 건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김영수 박사님, 국내 첫 잠수정을 건조할 조선소로 이 코리아 타코마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는 그 마산에 위치한 중형 조선소였습니다. 예. 한국 해군의 고속정을 설계 건조한 그 회사로 그 함정 설계 건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죠. 특별히 75년 그 독일의 프로젝트 540 잠수함을 영국의 비커스에서 건조한 다음 국내 건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제거 과정에서 예산상 이유로 유보되었지만 잠수함에 대한 그 특별한 열의가 있었고 또 인공위성으로부터의 그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 공장과 또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육상 압력 시험 탱크를 가지고 있는 조선소로서 돌고래를 건조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준비된 조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지정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국가원 연구원들은요, 이게 돌고래 건조 당시에 이 건조 감독 업무도 같이 이제 수행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건조 착수 당시에 주로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용어를 갖다가요,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구원들과 함께 용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각자 같은 물건을 두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용어 사전을 만들고 그 용어 사전에는 이제 언어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 침투정을 갖다 사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을 위해서 그런 언어도 집어넣고 해서 사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뭐냐면은 자를 일치시켰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도요, 각자 가지는 자가 길이가 다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3m 길이를 갖다가 자로 재어봐도요 2, 3mm가 다 차고가 났어요. 자가 다르면 곤란하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분의 자를 제가 다 회수를 해가지고 2급 수준의
줄자를 갖다가요 한 회사에서 나온 걸 전부 다 똑같은 자를 가지도록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테인레스 스틸로 이것이 3m 하는 표준자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를 일치시켰고요. 또 이제 잠수정 내에서 돌고래 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덕트라인 장비 그다음에 전선일이 지나가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을 갖다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원들이나 조선소에 있는 기술 요원들이 전부 자기가 좋은 곳으로 전선이나 덕트가 지나가게 하겠죠. 자기 장비는요. 그런데 돌고래 내는 관통구 구멍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선체 밖으로 전선이 나가 들어오고 하는 거, 어뢰 발사를 작동시키기 위한 라인도 나가고 막 이렇죠. 그런데 다들 자기가 유리한 곳에다가 자기 장비의 구멍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충돌을 중재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가 이제 수석 감독관 제가 할 일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중재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마다 다 좋은 위치에 자기네 장비를 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중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연구원들끼리 이 약간의 그 알력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분도 안 좋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그러나 이제 휴일 때면 저희가 같이 운동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팀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면 뭐 전기팀, 뭐 선체팀, 그럼 기관팀 이렇게 팀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팀끼리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시합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팀 유대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권 이사님, 당시 이제 이 국가연의 건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코리아타콤에서 처음으로 이제 잠수정을 이제 건조하게 되니까 조선소 나름대로 굉장히 또 준비를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국가연하고 우리 돌고래 시제함 제일 첫 함은 계산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각 그 세부 설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건조 이런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후에 정산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또 김흥렬 박사님하고 저하고 예산부터 그 각기 사용 측에 그 바제트 전체적으로 다 상세하게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참 정해 가지고 마지막에 아무 것이 없이 상당히 알뜰하게 살림을 차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세부적인 어떤 준비 이런 것들도 어떤 것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첫째 우리가 참 세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그런 준비를 같이 했어요. 첫째 우리가 생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관련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연에서 수행하는 개념 설계부터 우리가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주님 배터리 그 시제와 함께 또 각종 모형 제작, 스노클 시스템 제작,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가 생산 설계 건조 과정 관련 기술을 갖다가 건조 전에 우리가 이미 축적을 좀 해놓고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코리아타코마에서 별도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특수선물을 만들어서 특수선 내에 하나의 조선 조직이죠. 설계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생산과, 품질관리과, 그 다음에 장비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과 이런 4개 과를 해서 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돌고래를 설고하기 위해서 또 우리 회장님이 상당히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만 제가 또 이게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장 같은 것을 많이 개조를 했습니다. 공장이 대단히 큽니다. 돌고래 3척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큰 공장이었습니다. 그런 큰 공장에 제가 제일 처음에 난방장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장치는 고장력강에 용접하기 위해서 0도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아주 낮으면 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도 이하는 안 떨어지게끔 겨울에 그래 난방장치를 했고요. 그다음 또 미세먼지라든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형 환풍기를 전부 다 설치를 했어요. 그다음 또 뭐냐면은 천장에다가 옛날에 공장 천장처럼 돼 있지만은 천장을 전부 뜯어가지고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온실처럼 그래서 낮에도 환하고 이렇게 다 그걸 했고 환경으로서는 우리가 사원들이 항상 전 사원들이
그 퇴근하고 자기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정말 대형 샤워장도 상당히 그때 근대화시 요즘 뭐 구식이지만은 그때는 상당히 근대화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화장실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우리 회장님이 잠수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김웅열 박사님. 예. 그러면서도요, 이제 돌고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하는 잠수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당연히 국내에서 아직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장비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렇죠. 또 어려웠었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 이제 재래식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특수 장비들, 예를 들어 잠망경 같은 게 특수 장비죠.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나라는 이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 이렇게 한 6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탐지 센서로서 수동 소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이제 구라파에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독일의 티센 조선소에서 아르헨티나에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1,700톤 잠수함을 갖다 만들고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 이제 수동 소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는 이제 그걸 갖다 저희 구매하도록 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수중 항법 장치로는 이제 그 관성 항해 장비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미국의 리톤사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보 알았고요. 그 잠망경은 이제 영국의 바앤스트라우드사가 이제 영국 피라나급 잠수정에 넣으려고 계획했던 그런 잠망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저희 요구 상황대로 개조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진 모터, 뭐 발전기, 이제 스위치보드 이런 것은 전기 장치인데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이태리 안살도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태리 토티나 그 다음에 4호급 잠수함에 납품 추진 장치를 납품했던 개발해가지고 납품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 안살도 접촉해가지고 이제 주문 제작해서 저희 납품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비 또 있어요. 뭐 어떤 거냐 전자전 장비 같은 것은 그 다음에 레이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잠망경 이런 것들은 알아보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돌고래 맞지 않아요. 세계에 있는 것들이 전부요. 그리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 자체 개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체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요. 가격이나 규격 문제로 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계속 결국 이제 국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제가 궁금한 것이 80년대 초 우리 제조업 기술 수준으로 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잠수정 이 장비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 된든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당시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셨던 이제 코리아 다쿠마의 이제 우리 그 박정권 이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국내 개발해가지고 어떤 좀 효과적인 측면들 혹은 또 거기에 대한 뭐 충분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돌고래 개발을 위해 가지고 참여한 업체가 많습니다. 첫째 그 고장역강은 그 당시도 상당히 특화된 기술이었는데 우리가 그 포항제철에다가 고장역강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실패가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도 뭐 고장역강이 아마 그때 50 정도 되는 건 아마 처음 개발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중 탈출 장치에 이제 선체에 들어가는 경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경판, 이 원통을 갖다가 막으려면 접시처럼 생기는 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한화학기계에서 정리를 했고, 주추진 축전지, 주추진 배터리, 이것은 뭐냐면은 잠수함의 파워입니다. 전 뭐 연료하고 같죠.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110개 이상 들어가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방전자하고 저희가 그 케이스는 그 상남 타코마에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조그만 장치들이 있습니다. 무장을 갖다가 탑재하는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는 투양모 인양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우리 수중 침투정이 있습니다. 수중 침투정의 조그만 펌프.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정밀해야 되죠. 이런 거는 부산에 있는 다양기계에서 정리를 했고, 그럼 전자등 장비는 금성정밀에서 우리가 이거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는 산소 이송 펌프, 산소 이송 펌프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산소라는 건 상당히 폭발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신기계,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었고, 여기에서 다행히
그때 이제 창원이 산업기계공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협력하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실제 돌고래에 부착되는 각종 시스템, 그 잠수정에 부착되는 각종 시스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수중 침투정. 잠수에 부착되는 장비는 사실 다른 데 줄 수가 없었어요. 이 자체가 또 비밀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 개발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원하고 같이 개발을 했는데 특히 그 추진축계도 상당히 그 시일이 상당히 그 하이테크인데 그런 것도 개발했고 스노클 장치, 그 다음에는 타조종반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기뢰하고 어뢰 발사관 장치, 비상 탈출 장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체가 올라오기 위해서 그 공기를 불어넣는 벤트 밸브, 뭐 이런 마스터 인양 장치,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라든지 선체에 부착된 것은 우리가 그 국방과학연구소하고 CJ하고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코리아 타코마에서 직접 국산화했습니다. 예, 뭐 잠깐 좀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이 잠수정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애를 많이 쓰고 각계 우리 뭐 지금 세방전지, 금성정밀만 수없이 많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만들면서 또 그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산업의 효과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이 돌고래 잠수정을 이렇게 건조하는 과정에서 1:1 모형 얘기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1:1 모형은 왜 언제 만들었고요? 또 실제 우리가 이 건조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활용이 됐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념 설계 때부터 이제 저희가 공간 확인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부 모형을 갖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중앙부 이제 제일 복잡하죠. 지휘 통제 장치가 있고 뭐 소나도 있고 뭐 조종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망경도 있고 합니다. 그럼 만들고 가면 생각하니까 이제 스노클 시스템을 갖다가 시험해두고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노클 시스템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또 기뢰 부술 장치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거기다 마찬가지 기뢰 부술 장치도 1:1로 다 붙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했었죠. 그 기뢰도 제대로 부수할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보고요. 스노클 장치도 이제 제대로 되는지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관실에 이제 많은 장비 들어가는데 제대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관실을 또 만들었습니다. 물론 안에 들어간 장비는 전 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다 집어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 300kg 되는데 그 배터리를 어떻게 배터리실에 집어넣을 것이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배터리실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을 갖다 시연을 해봤어요. 1:1 목화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다가 이렇게 넣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 다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건조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건조하는 배를 하나 놓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1:1 목합을 모형선을 놔뒀죠. 그리고는 건조하면서 또 설계하면서 조금만 어분점이 생기면 목합에 들어가서 보고요. 보고는 확인하고 또 건조하고 또 확인하고 건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을 지휘하는 부대는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의 잠수함 사령부다. 1992년 장보고함의 도입과 함께 1995년 제구 잠수함 전단을 창설했고 2015년 현재의 함대급 사령부로 승격됐다. 잠수함 사령부는 국가 전략무기 체계인 잠수함의 작전과 교육 훈련,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휘한다. 잠수함의 승조원은 함정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초급 장교나 부사관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6개월간의 기본 교육과 6개월의 잠수함 내 교육 후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하지만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임무에 대한 숙달보다 앞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특수한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1992년 우리 해군이 인수한 209급 잠수함의 승조원은 약 40명. 이들의 생활 공간은 70제곱미터다. 쉽게 말하자면 20평이 안 되는 집에서 40명의 장정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잠수함에서는 바깥을 전혀 볼 수가 없다. 하루 종일 보이는 것이라곤 기계 장비가 전부다. 창문도 없는 통 안에 들어가 낮과 밤도 잘 구별할 수 없는 심해에서 수십 일을 버텨야 하는 것이다. 잠수함 내에서는 물과 공기도 충분하지 않다. 209급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출항 후 일주일이면 생활용수가 바닥나기 때문에 언제나 물을 아껴야 하고 한정된 산소량 때문에 함 내부에서 운동조차 자제한다. 따라서 잠수함 승조원은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꼽힌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2007년 발간한 해군 함정 승조원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 분석을 보면 잠수함 승조원의 스트레스 피로도 지수 모두 소방 공무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돌고래급 잠수정과 209급 장보고함으로 시작된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214급 잠수함을 거쳐 장보고 3 사업으로 중형급 시대를 열고 최근엔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모든 무기 체계가 그렇듯 잠수함 역시 핵심 전력은 사람이다. 진정한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의 규모와 성능뿐만 아니라 승조원에 대한 처우도 함께 발전해야 할 것이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김영수 박사님, 지금 이제 돌고래 잠수정의 건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이 잠수정을 인수받고 운영할 승조원들을 건조 초기부터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 박사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조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해군의 승조원하고 정비요원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승조원은 건조 과정에서 세부 설계를 검토하고 우리 건조 감독관하고 같이 감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승조원이 돌고래에 대해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1차 파견은 정장과 기관장 외 4명, 6명은 82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이고 2차로 부장 외 5명은 82년 11월부터 1년 8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조원은 우리가 자격 요건을 해군 본부에 제출하고 해군이 선발해 오면 우리가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군은 아주 우수한 요원들을 보내주셔서 해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건조 책임자로서 승조원들이 미리 와서 이 돌고래에 대한 이 부분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좀 하셨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승조원분의 이제 한 분이 이제 오늘 출연하신 임시용 대령님이신데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잠수함에서 이 기관장 역할이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우선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돌고래 잠수정의 승조원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존에 해 오셨었던 기관장의 역할, 중요성 아울러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인수 당시에 승조원 구성은 함장, 부장, 기관장의 장교 3명과 전기장, 내연장, 통신장, 전자장, 음탐장, 전탐장에서 무사관 6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 잠수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3가지를 든다면은 잠수함이 기동을 하고 잠항을 하고 또 부상을 하고 하는 이때가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기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m 잠항하다가 200m 내려가고 200m 가다가 다시 300m 가고 다시 또 100m 올라오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내려갈 때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한된 밀폐 공간에서 승조원 여러 명이 살다 보니까 잠수함 함내 공기가 참 오염이 됩니다. 이 공기를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 운용 중에 고장시라든가 또 뭐 함내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주로 해야 되는 업무가 기관장 업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돌고래가 이제 국내 첫 잠수정이니까만큼요. 당연히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임시용 대령님을 비롯해서 승조원들도 잠수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당시 돌고래 잠수정으로 배치됐다는 소식을 딱 들었었을 때 우리 임 대령님 소감이 어떠셨고 당시 이 승조원들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예. 저는 그 당시에 대의를 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군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또 안목이 넓지는 못해서 돌고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식사하러 부대 식당에 들어가니까 선배님들이 여러 분 계시면서 저보고 발령을 축하한다고 박수를 막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돌고래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저는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부사관 6명은 각 분야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로 선발되었고 또 그들도 자부심이 아주 강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건조된 사업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 그런 부푼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집이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돌고래 건조 기간 중에 임시용 대령과 우리 승조원들 당시 어떤 임무를 좀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가장 조금 고통스럽거나 아니면은 뭐 기억에 남아서 좀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건조 중에는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건조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국가의 그 담당자들에게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고 정박 인수 시운전 중에는 저희들이 직접 인수 시운전에 참여했고 항해 시운전 중에는 저희들이 함 운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일은 뭐 여러 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보안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처음으로 잠수함을 건조하니까 선구자적인 마인드를 같이 가지자 하면서 회식 장소에서도 항상 보면은 선구자 노래를 합창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참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그 식생활 적응 시험하고 함내 대기 환경에 대한 시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식생활 적응 시험은 뭐냐면은 돌고래가 치사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빵이라든가 비상식량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간 기한을 정해가지고 한번 적응을 해보자 해서 비상식량을 가지고 했는데 아침에는 빵과 계란을 삶은 것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비상식량을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비상식량에는 맨밥, 팥밥, 볶음밥 3가지고 그 속에는 각각 반찬이 2가지 들어있습니다. 고추장이라든가 깍두기, 오뎅 같은 것들이 2가지씩 들어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며칠 동안 먹을 때는 먹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느끼하고 해가지고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운전 전기간 동안에 그 밥을 먹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방문하신 손님들이 계셨는데 한번 와가지고 식사를 함께 하시고 나면은 먹을 만하다 하고 가는 그렇게 말씀하신 소리가 참 저희한테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다음에는 그 함내 환경에 대한 그 시험인데 함량형 정시험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밀폐 공간에서 승조원 여러 명이 생활하다 보니까 먼지도 나게 되고 공기에 그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공기 성분의 농도도 틀리게 되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나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함 외로 통하는 모든 공기 통로를 차단하고 그 함상 생활하는 것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 요원들이 이틀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CO2 농도는 점점 올라가고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감한 사람들은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야 어지럽다 하면서 침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기 변화량에 따라서 인체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이제 사업
개약 1년 후에 드디어 이제 기공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역사적인 첫 잠수정 기공식이긴 했지만은 이 안보 보안상의 문제로 크게 널리 언론으로 이제 알려지지는 못했거든요. 박종건 이사님, 그 돌고래 잠수정 기공식 많이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예. 돌고래 기공식은 81년도 6월 20일 SB10158 1158이라는 사명으로 해서 해군 작전사령관, 그다음 해군 기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1158이라는 158번째 우리 타코마가 지연배입니다. 지연배이기 때문에 여기 첫째 이게 뭐냐 154번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154번이 별로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계약 한 3척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우리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158번을 해서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보안을 위해서 상당히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돌고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타코마가 방산업체였습니다. 첫째 최초 방산업체고 뭐 해군의 함정, 해경 함정, 뭐 수출까지 주고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처음에 전부 다 사원 하나하나가 다 보안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특선부 돌고래를 하기 위해서는 더 또 철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혀 뭐 말도 못하고 이거 뭘 하는지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 조선소에서는 상당히 특선부 인원하고 국가위원 인원하고 내빈격하고 아주 초촐하게 그 인원은 치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일반 선박은 그냥 뭐 계약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철판만 들어오면 바로 철판 하나 놓고 기공식을 합니다. 근데 이 돌고래는 1년 동안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용접하기 전에 항상 기공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 브로커도 놓고 이렇게 하고 특히 또 이제 이게 1:1 모형이 있습니다. 1:1 모형을 전시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잠수함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 처음 아마 느꼈을 분도 계실 거예요. 막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았지만은 초촐하게 저라고 말도 못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사원들하고 다그만 우리 특수부 직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첫 잠수정인 돌고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건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어렵지만요. 특히 이 압력 선체의 이 진원도를 유지시키는 일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박종건 이사님, 네. 이 압력 선체의 진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요? 왜 이 진원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압력 선체 진원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외압을 받는 선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거대한 원통을 갖다가 기계로 아주 정밀한 기계로 깎듯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 진원도가 중요하냐면 진원도가 허용치 이내로 천분지일이죠, 되게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압축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이것이 선체가 쭈그러드는 현상, 바클링이라고 그러죠. 쭈그러드는 현상이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에 수많은 간통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통구, 정밀 기계들이 있는데 이러한 판들이 전부 변형이 돼가지고 수밀이 안 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해서 잠수 중에 정말로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뭐 이상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캔 맥주 있죠. 예. 캔 맥주를 갖다가 제가 그 다 먹고 나서 그걸 갖다가 양쪽에 딱 맞고 양쪽에 그 뭐냐 컵하고 밑바닥만 튼튼하면은 그게 아마 지금 캔 맥주가 10cm, 10cm면 100제곱센치가 되니까 100제곱센치 그 속에 한 뭐 1cm 한 6kg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60kg, 80kg가 들어가도 그 캔 맥주 껍데기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건 팽창압력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캔 맥주를 갖다 외부에서 외부에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해도 이거 쭈그러집니다.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쭈그러지면 압축 강도가 있고 그게 또 밴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원도가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원도 때문에 이 잠수함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돌고래는 이 압력을 받는 물탱크하고 이 격실들이 이렇게 오밀오밀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뭔가 좀 건조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돌고래는 진원도가 충분하다 그래도 거기에 큰 관통구라든지 엄청난 용접 부위가 많습니다. 또 진원도의 압력 선체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다른 용접을 했을 때 그 변형이 안 되다니 이걸 또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됩니다. 돌고래는 수압이나 수미를 하는 그러한 객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잠수함 반 밑부분은 거의 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벨라스트 탱크라든지 중량 보상 탱크라든지 연료 탱크, 그다음에 음료수 탱크, 뭐 트림 탱크, 뭐 이런 여러 가지 탱크들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잠수함 그 선저에는 배터리가 110개 들어가는 배터리 구역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구역은 기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소 가스가 바로 그 선체 내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떤 통에서 엔진을 태워야 되니까 기밀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치부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잠수함도 돌고래는 특히 굉장히 좁습니다. 안에 내부가 좁아가지고 그냥 보통 여러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좁은 데는 우리 일부러 용접사를 갖다가 아주 여위고 작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아주 구멍이 적은데 밑에 보조 사람이 용접사를 밀어넣고 그 안에 가서 또 용접을 하고 또 단번에 못해요. 그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용접을 하고 사실 조그마한 거 이거 하나 용접을 하더라도 중요한 부위는 한 3시간, 4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돼 있고 또 안 보이는 부위에는 우리가 또 거울을 통해 가지고 뒤에 거울을 통해 가지고 용접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용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이런 어려운 용접 과정, 또 뭐냐면 결함이 없는 용접 과정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코리아 타코마에서 그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아마 거기에 코리아 타코마 우리 매뉴얼도 됐고 우리 같이 있던 용접 반장이 그 기능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그 기능대학 교수로 갔을 때 이걸 갖다 용접 매뉴얼로 해가지고 고장력강 용접에 대해서 그 개선 행태라든지 전 용접을 해가지고 이 교재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또 매뉴얼이 또 하나의 또 기반이 돼서 또 우리 잠수함의 발전에 또 중요한 역할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잠수함 선체를 건조한 이후에도 그것도 어려웠는데 거기에 또 장비를 이렇게 장착해 나가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일단 어렵고 또 퍼즐 맞추는 것처럼 최적의 장비 순서를 좀 정해서 놓는 일이 또한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돌고래 잠수정 때는 어떻게 작업하셨습니까? 돌고래 선체가 완성되면은 사실상 출입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출입구가 1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 출입구입니다. 주 출입구도 62cm, 1m도 안 돼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밑에서는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돌고래 선체가 완성됐을 때 대형 장비라는 전 장비는 거의가 우리가 탑재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장비 사이에 몇 센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착착착착 했고 아까 김영렬 박사님 말씀대로 목합을 만들어 서로 자리 다툼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시피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돌고래가 이게 완전히 조립 전에는 전부 탑재해야 되고 그 탑재 내부 배관 그 탑재 장비를 하려면은 또 뒤에 있으니까 배관, 배선 그 다음에는 닥터 이런 것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사실 나중에 한다는 것은 수정한다든지 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장소가
장수가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못하지요. 그리고 또 한 작업을 해야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작업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은 해야 된다. 그래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밤 철날을 이틀 삼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여기 또 시제품이니까 그렇죠. 한층 여러 척 하면은 이렇게 막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에러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사람들이 철야 작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하는 예, 것이 예. 가장 큰 또 이 예, 제약성 큰 에러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번 김웅혁 박사님은 어떤 것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처음부터 설계할 때요, 이 장비 탑재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돌고래 뒷부분에 이제 선비를 연결하도록 잘라서 연결하도록 해서 볼트로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관실 큰 구멍이 하나 연결구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장비들, 무거운 장비들, 그렇지 않으면 사이즈가 큰 장비들, 또 기관실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전부 그 뒷 연결구를 통해서 넣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배터리를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배터리 하나만 해도 약 한 300kg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110개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돌고래 안에서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 예, 연결을 통해서 앞으로 쭉 가서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레일을 깔자 해서 저 압력솥 위에다 레일을 깔았어요. 깔고는 이제 레일을 타고 쭉 가서는 탁 집어넣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선미 연결구를 통해서 발전기를 탑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발전기라는 이걸 다 탑재하고 난 뒤 이제 볼트로 연결구를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할 때는 이제 이거 분리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이제 탑재하는 것이죠. 그 위에 보면 이제 레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배터리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110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씩 정성들여 넣어야 됩니다.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배터리 무게만 한 30톤이 넘어요. 저 밑에 보면은 이제 목합에 저희가 배터리 넣는 걸 제가 연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를 싹 넣은 장비도 차곡차곡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두 분 말씀 드리다 보니까요. 맥가이버가 이게 연상이 되는데요. 막히면 뚫어야 되고 뚫린 곳은 막아가면서 다시 또 새로운 레일을 깔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명수 박사님.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조정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이제 직접 이제 만드셨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 당시 조정 훈련용 시뮬레이터가 좀 왜 필요하게 됐고 또 직접 이게 제작하시는 과정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승조원이 처음 그 돌고래를 탈 때, 즉 그 시운전에 참여할 때 모든 상황에 긴급 부상을 그 포함한 모든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그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독일의 그 206급 그 시뮬레이터, 또 미국 그 잠수함학교 그로튼에 있는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그 운영 개념을 그대로 그 적용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에 있는 그 모션, 그 동작 특성은 그 전에 조종 시험에서 얻은 그 개수들을 이용을 해서 재현할 수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계기들 또 조종관들 이런 것들은 그 실제 돌고래의 그것과 똑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개발하는 것이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조종 훈련 시뮬레이터는 결국 이제 승조원들이 이제 운용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끔 하는 거였었을 텐데요. 임 대령님,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 잠수정도 없고요, 또 잠수함도 없고요. 이제 그런 과정 내에 있어서 이런 실질적으로 운용 방법을 습득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김 박사님께서 이제 개발해 내신 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당시 승조원들끼리 함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해 봤었을 텐데 그 운용 방법을 체득하는 과정 어떠셨습니까?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연 담당자들과 장비 제작사 기술자들의 교육이 있었고, 다음으로 건조하는 기간 동안에 설계 도면 검토, 또 현장 확인, 정박 시운전 확인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일단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그 함내에 불이가 전원이 꺼졌을 경우 대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밸브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 할 정도로
전 도면을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밸브가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는지 위치도 다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작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준으로 저희들 그 능력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운용 지침서를 작성해서 활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능력은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해상에서 배가 기동을 어떻게 할지 이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김영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 탈을 쓴다든가 추진을 할 때 배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시운전 나기 전까지는 모든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예. 애초에 김영수 박사님 제안으로 해서 건조 과정에 승조원들 미리 1, 2년 정도 교육을 시켰지만 실질적인 이제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이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을 이제 줬을 것 같은데요. 박종건 이사님, 이제 앞서서 이제 잠수함 장비 만들고 탑재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또 어렵다는 과정적인 부분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건조 막바지에 고생하셨던 얘기하고요. 또 진수식 당일날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수상 함정은 저희가 한 그 뭐 큰 군함이라도 주로 부두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상 함정에는 킹스톤 밸브, 제일 큰 밑바닥 밸브, 소나돔, 엔진 출력 흡기 밸브 한 5가지 정도만 선체 외부에 부착하고 그대로 진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두에서 엔진도 거기서 탑재하고 하우스도 탑재하고 한 80% 이상이 잠수하는데, 잠수함은 잠수 부분에 모든 장비가 다 있습니다. 잠수 부분에 무장장치라든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각종 무장장치, 전자전기 센서, 그 다음에는 오만 개 다 있죠. 스노클 시스템, 전부 다 그 한 70~80%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수리나 수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수 전에는 모든 것이 거의 다 완료돼야 돼요. 그 뭐냐면 바깥에 장비가 작동될 것도 안에서 전부 다 장비 테스트로 다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진수를 하면 거의 다 완료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해상 시운전만 빼고 진수 시는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수상 시운전하고 이게 수상함하고 잠수함하고 틀리는 게 전부 다 육상에서 다 해야 된다. 그런 점이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진수식만 빼고 다 완료해서 이제 진수하게 되는데, 돌고래 진수식이 이제 시작이 저희가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제 다 됐구나. 정말 저희들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국가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침 7시 출근해서 정말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뭐냐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또 협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공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밤 철야도 하고 참 이렇게 해서 참 고생이 많았는데 이게 완료되니까 저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진수 일정이 잡혀버렸어요. 진수 일정이 잡혀버리니까 이 진수 일자가 하고 진수 일정의 진수날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오시고 또 대통령 영부인이 주빈인 그런 큰 행사가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수식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진수식 준비에 저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수식 당시에는 그 대통령이 오시니까 대통령이 직접 안에 들어가 보실 거 아닙니까? 모든 작동이 다 되는 걸 봐야 전시 효과도 있고 사실상 그렇고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이렇게 쫙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들이 타고 오는 것도 있고 특히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잔망경을 한번 살펴보겠다. 잔망경이 잠수함의 그거니까 잔망경을 보겠다. 또 뭐냐면 기뢰 부설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뢰가 직접 그 부설 시험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동 근무를 했는데 그것이 특히 잔망경이 영국에서 주문을 했는데 외국은 항상 그래요. 항상 막바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걸 설치하는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하면은 그게 저희가 대통령이 오시는 행사는 일주일 전에
들어갈 인원과 비표를 줍니다. 예. 그게 그거 잘 못해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붙일 수도 없고 해서 실제 그 ADD 연구원들하고 우리 그 설계 연구원들이 직접 그걸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기뢰부술도 실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많이 작동을 하고 이랬는데 기뢰부성을 내일이 이제 진수인데 오늘 8시에 보안대에서 왔어요. 보안대에서 와서 모형 기뢰가 있습니다. 모형 기뢰 그거 안쪽에는 그 모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혹시 폭발물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보자 해서 보안대에서 또 다 분해해서 왔어요. 그 하나 분해하고 조립하는 한 3-4시간 걸립니다. 예. 볼트가 6개고 또 안에 그립이 맞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 하고 나고 장착을 또 해놓으니까 12시에 또 뭐냐면 경호원에서 왔어요. 다시 꺼내라. 그래서 다시 또 꺼냈죠. 다시 꺼내가 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다른 또 우리가 그 생산부에 있는 인원을 붙일 수도 없고 전부 다 그 설계 인원하고 또 ADD 연구원들이 다 붙여가 밤 5시에 돼야 끝냈습니다. 뭐 이런 그 해프닝도 있었고 뭐 또 한 가지는 그 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뭐 하나 또 행사가 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돌고래 진수식이라고 쓰는 현판이 있어요. 네. 그 현판에 바깥 색깔이 저처럼 그 브루 스카이, 브루 시브루 바다 색깔의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청와대 색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걸 받았어요. 청와대 색깔로 해서 쫙 했는데 경호원은 아침 9시, 8시 반에 봤습니다. 11시 진수인데 8시 반에 봐가지고 저 틀려. 내 생각에 감이 안 맞다 이거죠. 그 색깔 바꿔라는 거예요. 그거 진수식 한다고 우리 일주일 걸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급히 바꾼다. 바꾸라 그러면 우리가 뭐 답이 있습니까? 저희들이야. 바꾸라 다 바꿨죠. 왜냐하면 그때도 인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예 진수 이틀 전에 비표만 가진 사람만 출입을 합니다. 생산 인원도 별로 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비표 몇 시간 전이니까 출입할 사람이 없어요. 행사 당일날 딱 출입해. 행사 중에서 출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임원이 지금은 이제 자꾸만 한 5명 됩니까? 이사급 이상이 임원하고 그다음에 그 부사장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우리 소장만에서 다시 따는데 그 진수식 10분 전에 뭐 경호원들은 계속 저 독촉을 하죠.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뭐 그런 그것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의 노력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돌고래 잠수정. 하지만 진수식이 끝났다고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첫 잠수정이 깊고 푸른 심해로 출발하기까지의 남은 여정.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